젊은이들은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과 자기 시간이 많은 직장 가운데 어느 곳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제 취미 생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제 삶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我比较想要有那种就是钱虽然挣的不是很多，但是有一些自己的时间，然后可以把更多的时间投入到家庭，然后比如说陪伴孩子或者陪伴父母。这样的话，我觉得比起挣更多的钱来说，对我来说更有价值。 옛날에는 돈이 많은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내 할 거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비록 돈이 좀 적더라도 그냥 저는 활동에 되게 관심을 주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바뀌었었어요. 自分の家庭だったり、趣味だったりに時間を使えたら一番理想なんですけど。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就是按我们自己的想法来说，肯定想就是适当的来一点工资，然后可以非常舒适的工作那种，比较喜欢那种工作嘛。但是中国有句话叫年轻的时候，もちろん今楽しむっていうのももちろん必要だと思うのでい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私はどっちかというと将来の方が不安かな。 높은 연봉을 선택한 젊은이들도 앞으로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 당장은 힘들더라도 견디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시 퇴근하기, 유연한 근무, 건전한 회식 문화,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대에는 그동안 참고 지냈던 일들이 이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선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자는 건데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도 상사 눈치를 봐야 하며 업무의 연장인 회식도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장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294명에게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43%가 넘었습니다. 연봉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채용정보업체에서 실시한 입사 희망 기업의 연봉과 야근의 상관관계를 묻는 설문에 65% 이상이 적당한 연봉에 야근이 적은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높은 연봉에 야근이 많은 기업의 선호도는 야근이 없으면서 연봉이 낮은 기업 선호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높은 연봉보다는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라밸이 구직자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히면서 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영업관리를 맡고 있는 20년차 직장인 이금미 씨. 패션 잡화 코너의 매출 관리나 행사 기획,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미 씨는 현재 임신 13주 차입니다. 7살 개구쟁이 첫째 아들과 5살 된 쌍둥이 남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금미 씨의 넷째 아이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곤 한다는데 금미 씨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가운데 금미 씨와 같은 임산부를 위한 단축 근무를 이용해 하루 6시간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가족 사랑의 날엔 1시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하면서도
금미 씨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7살, 5살 쌍둥이 이렇게 셋이 지금 같이 지내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에는 또 그 육아휴직 후에 또 무급으로 또 쉴 수 있는 또 기간이 1년간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 임신과 육아. 직장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기쁨보다는 임신 때문에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게 현실이죠. 통계청의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로는 결혼과 임신 출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3명인 근미 씨는 이미 3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자주 사용하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치를 전혀 볼 수 없는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는 또 권장하고 있는 게 출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또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엔 근미 씨처럼 여러 번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근미 씨만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근미 씨가 20여 년을 경력 단절 없이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미 씨가 일찍 퇴근하고 들른 곳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가면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큰아이 세웅이는 얼마 전까지 한두 번에 불과하던 훌라후프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서 이제는 근미 씨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엄마의 격려는 아이를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먼저 데리고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거에 되게 뿌듯해하고 그 1분, 5분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작은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아이들에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워킹맘에게 일과 가정은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슈퍼맘들에게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슈퍼맘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직장 여성들에게 임신과 육아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되거나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출산율은 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직장 여성 개개인의 위기가 아닌 직장과 사회 모두의 축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온 퇴근 시간. 보통 이때부턴 퇴근을 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곳에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직원들의 모니터 화면에 작은 창이 뜹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지나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PC 오프 제도입니다. 퇴근 10분 전에 팝업창이 뜨고요.
퇴근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PC가 꺼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퇴근 시간 20분 후엔 무조건 컴퓨터가 꺼지기 때문에 야근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시 퇴근하십시오. 네. 직원들이 정시 퇴근하는지 한번 점검하고 정시 퇴근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백화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매일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퇴근을 독려하는 안내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퇴근하는 직원들로 에스컬레이터가 가득 찼습니다. PC 오프 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직장 상사가 언제 퇴근하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직원들 모두 함께 퇴근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발걸음은 더욱 가볍습니다. 하루에 약 2만 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백화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백화점 내 식품 위생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됩니다. 윤현도 씨는 백화점에서 품질 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모든 식품의 품질과 위생을 관리하는데요. 회사 내에서 동료를 감시해야 하는 고된 역할이지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인들의 업무가 한창인 오후.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현도 씨가 식품 매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책상 앞에 앉더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책상 정리가 끝나자 동료 직원이나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떠나네요. 현재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직원들보다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더 먼저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가족 사랑의 날도 하는 날에는 그보다 이제 더 1시간 더, 총 2시간 일찍 먼저 가는 편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제도 덕분에 현도 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유연 근무제를 통해 생긴 여유 시간은 현도 씨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내내 즐겁습니다. 기저귀 가는 데는 좀 쉽게 하고 있고요. 또 아기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와이프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집에 와서 같이 육아 같이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설거지나 아니면 빨래, 그다음에 뭐 집안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아기에 관한 거는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도 씨가 이렇게 능숙한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고스란히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이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직원을 이기적으로 취급하고 승진 인사에서 원천 배제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 직장 내 분위기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추세라지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8만 9천여 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7,6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남성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도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동 육아휴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장 덕분에
임금이 줄어드는 부담 없이 한 달을 휴직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말만 들었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는 현도 씨. 직접 부딪혀보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육아는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건데 한 달 동안 하면서 같이 애랑 이렇게 교감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애가 이제 좀 어리니까 많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이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연금제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적극적인 현도 씨를 가장 반기는 건 아내 유진 씨입니다. 남들은 출산 후에 몸도 마음도 지쳐 산후 우울증에 걸리곤 한다는데 허전하지 않게 옆자리를 채워준 남편이 있어 우울할 틈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진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신랑이 유연근무제 하면서 그래도 빨리 퇴근해줘가지고 다들 좀 많이 부러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신랑들은 늦게까지 야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신랑은 빨리 와가지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 많이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현도 씨. 부부는 아이가 커가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넷째를 갖고 또다시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근미 씨나 한 달간 아빠 육아휴직을 경험한 현도 씨.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은 직장, 워라밸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동북지방의 최대 도시인 센다이. 인구 110만 명가량의 센다이는 항구를 중심으로 공업지구가 발달했고 도호쿠 대학 등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산업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더욱 적극적입니다. 센다이 시내에 자리 잡은 광고회사 유미디어. 유미디어는 지난 1960년 인쇄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쇄산업이 쇠락해가면서 25년 전에 회사명을 유미디어로 바꾸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 광고업체로 변신했습니다. 인쇄산업 외에도 영상과 라디오 방송, 이벤트 산업 등 광고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광고회사답게 젊은 직원이 많은 유미디어는 전체 직원 180명 가운데 25%가 여성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인 워라밸을 만들기 위해 유미디어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한창인 직원들 대부분이 숫자가 적힌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시퇴근 프로젝트입니다. 정시퇴근 프로젝트를 통해 유미디어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오후 6시에 정시퇴근할 수 있습니다. 6시 정시퇴근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지만 보통 8시에서 10시까지 야근을 하는 광고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정시퇴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시퇴근을 신청만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서에는 사용 여부에 대한 결과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25일 금요일 정시퇴근을 신청한 남자 직원은 센다이 프로야구팀인 라쿠텐 경기를 보러 갔다고 적었습니다. 남자 직원은 프로야구 경기는 봤지만 밀린 일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했노라는 불만도 적었습니다. 정시퇴근 프로젝트를 기획한 곳은 회사가 아닌 사내 직장인 모임인 이쿠멘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남성들 모임인
이쿠멘 프로젝트의 이쿠멘은 최근 생겨난 신조어로 자녀 양육과 남성의 합성어입니다. 이쿠멘은 육아에 동참하는 직장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회사가 뭔가를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定時で帰ることで、家の家事の手伝い、奥さんの手伝い、子どもの教育の部分のプライベートのことだったり、あとは周りとの情報、仕事の共有をすることで、仕事の引き継ぎだったりとか、一人で仕事を抱え込ま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行うことで、仕事の部分、プライベートの部分、そして自分のスキルをどんどん上げていって成果につなげようっていうところの活動がだんだん見える化し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뉴미디어에는 여성 직장인의 모임인 블렌다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고민이 이어졌고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긴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렌다에서 제안한 서서 하는 회의는 뉴미디어에서 이미 일반화됐습니다. 서서 하는 회의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회의를 준비하느라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다 나은 사무실 근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직장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실적 향상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すごく乾燥していてこの空間がでインフルエンザで休む人が多かったんですね。でそれなんとか解消したいっていうことで加湿器を入れようっていう提案をして実際にすぐ会社の方で加湿器あそこにありますけど入れてその年から毎年それから入れるようになってこの時期に例えばそういうことだったりとかあと照明が暗いところがあってその照明をじゃあ明るくすることで目を悪くしなかったりとか印刷物たくさん作るのでやっぱり明るい方がいいね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ことを入れてすぐやってもらったり 블렌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월차 휴가 가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광고 회사라 휴가를 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월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팽팽한 긴장감도 줄어들고 여유도 생겨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던 초기엔 월차휴가 사용 비율이 35%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6%까지 올랐고 올해는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사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회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年前から子育ての支援ですとか両立をすることに対する支援を行ってきて時間の制約がある社員がすごく増えてきたんですね。でその社員が遠慮したりとか辞めてしまったりしないでのびのびと活躍することができる職場環境を作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で全社員の働き方を変え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2年前から取り組みを始めました。でその成果が認められてプラスの黒みを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정시 퇴근이나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등이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후생 노동성이 육아 지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쿠루밍 인증마크를 획득한 뉴미디어는 최근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플래티넘 쿠루밍까지 획득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워라벨에 앞장서온 일본은 다양한 민간 채널을 통해서 기업 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나 직장 내 육아를 돕는 비영리 단체인 파더링 재팬, 이코보스 연맹 등이 나서 균형 잡힌 일과 생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人手不足を解消するためにこの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長時間労働が是正されてあとはその長時間労働を是正したりそういった、いろんな介護とか育児とかの課題を持っている方たちがでも働けるような環境を作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会社も非常に
効率が良くなって業績を上げたりとかですね、そこの女性社員が出産をするようになったり、出産が増えたり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改善が見られてきています。 센다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시오가마. 토요일인데도 종이박스 제조 공장인 샤테이 쇼테의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20년 넘게 장기 근속 중인 여직원 다카하시 후미에 씨는 혼자서 박스 조립 기계를 세팅해 종이 박스를 찍어냅니다. 양쪽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종이 박스를 하나로 접습니다. 기계의 움직임에 맞춰 박스를 접어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생활의 달인 수준입니다. 1958년에 설립된 이 종이박스 공장은 3대째 이어져 창립자의 손자인 사토 와토루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8명의 직원 가운데 8명이 생산직 근로자인데 다카하시 씨를 비롯해 2명의 여직원이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9살의 싱글맘인 이토 타이 씨. 커다란 종이 박스를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 사이를 돌아다니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회사와 동료들이 이토 씨의 육아를 도와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やっぱり小さい時は熱が出たりとか急にお迎え来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が結構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もやっぱりその家の家庭の状況を把握してくれているので、忙しい中でも行ってきていいよって、お子さん大丈夫っていうような高い声をかけてもらいながら、最近はおかげさまで大きくなってきたので。 어린아이를 맡기기도 쉽지 않은 싱글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생산직이지만 이토 씨는 이제 당당히 한 명의 기술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토 씨의 도전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종이박스 생산 공장에서 여직원을 채용하는 일 또한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공장이다 보니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웠던 회사 입장에서는 여직원 채용이 도전이었습니다. 여직원 채용을 망설이던 회사 대표 사토 와토루 씨에게 힘이 된 것이 비영리 기구인 파더링 재팬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남성의 육아를 돕는 비영리 기구로 출발한 파더링 재팬은 일본의 악명 높은 가부장적 기업 문화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서툰 아빠들을 교육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육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제는 직장 문화를 바꾸는 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더링 재팬 동북지부에서는 센다이 씨가 있는 미야기현을 일본에서 제일 일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미야기 이쿠보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日本で一番働きたくなる町宮城でこれを目指しています。でその中に宮城県内全体で働き方改革。 あとは各企業団体に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であとは、働き方改革の情報発信をうちの方で皆さんに提供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 사토 대표는 이쿠보스 동맹의 지원으로 허름하고 노후된 공장을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데 노력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정리 정돈과 청소 등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환경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정리정돈으로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작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직원들 간의 분위기도 나아지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던 수동적인 업무 형태도 대화를 통해 직원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외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사토 대표는 전혀 새로운 분야로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바로 단블럭이라는 교육용 종이완구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단블럭은 레고처럼 종이 상자를 끼워서 의자나 책상, 집 만들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이 상자를 응용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토 대표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사토 대표의 의지를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てる中で、要は既存のお得意先にも、会社が少しずつ変わってるのがだんだん理解してもらえるようになった時に、新しいことをチャレンジしたことに対しては、皆さん応援してくれてます。今までと同じことをずっとやってたんでは飽きられますし。 한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일본의 기업.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일본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을 통해 기업의 목표와 직장인의 요구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문홍란 씨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중학생부터 6살 막내까지 아이 넷을 챙기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큰아이들은 알아서 학교 갈 준비를 잘하는 편이지만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셋째와 막내를 챙기는 게 큰일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아이들 밥 먹이랴 씻기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보단 조용한 편입니다. 홍란 씨가 막내 민혁이를 데리고 먼저 집을 나섭니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바로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이젠 홍란 씨가 출근을 해야 할 시간. 아뿔싸. 서둘렀는데도 홍란 씨의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원래 8시에 출근이긴 한데요. 저희가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늦어도 그런 좀 편의는 봐주시는 편이에요. 좀 그래서 마음 편히 아이 맡기고 회사 여유롭게 조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홍란 씨는 골프공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골프공엔 무려 20여 개의 특허가 담겨 있는데요.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무게중심과 형태가 정확한 골프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에게 그 무엇보다 요구되는 건 섬세함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특히 홍란 씨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 다니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봐주세요. 어찌됐든 잠깐 아이를 병원 데리고 오겠다 그런 건 다 봐주시니까 저는 불편함 없이 저는 또 이제 일하는 게 이쪽 방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애가 너무 아파서 못 간다. 그럼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편의를 다 봐주시니까 저는 좋죠.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편의를 봐주니 여직원들은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능률이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부들을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부들한테 그 생산을 맡기는 이유는 어떤 책임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먹여 살려는 생각이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부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주부들의 끈기와 집중력을 높이 사기 때문. 여직원들의 육아를 단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는 회사 덕분에 일하고 싶은 직장인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중소기업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 8년 동안 직장을 쉬었던 조지연 씨. 경력 단절 여성인 지연 씨는 옛 경험을 살려 취업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거듭될수록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는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많다고는 하는데 실상 저희가 가서 바로 취업하기는
주부고 뭐 이러니까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리고 뭐 일해 보셨으면 올해 많이 쉬셨네요. 뭐 그렇게 많이 쉬셨네요. 알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은 안 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해준 기업 덕분에 지연 씨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생활 환경이 비슷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일단은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라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같이 소통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많이 회사에서도 이제 주부들을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회사에 입사한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의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기존엔 직원들의 사정에 맞춰 편의를 봐주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통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기로 한 것. 앞으로 몇 차례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성과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찾아갈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좀 제가 힘드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드니까 짜증도 많이 늘고 했는데, 퇴근해가지고는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못해줬으니까 더 잘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제가 또 공을 만들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예전에 또 소극적이었다면 다른 데서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하는 일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디자인계 쪽에 이렇게 그 인력 채용이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로 많이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더 장기 근속이 되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하다가 좀 더 의욕적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직이 좀 심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분들로 많이 채워지게 돼요. IT 업계에선 농담 삼아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가 떴다라는 말. 잦은 야근으로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모습이 캄캄한 새벽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배를 연상시킨다는 슬픈 비유죠. 그만큼 야근이 잦은 게 IT 계열 업종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는 그래도 야근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초기 때는 회사가 이제 대부분 결혼 전이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더 일을 하는 위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또 애도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를 그래서 좀 더 근무 시간에 대한 복지 체계를 확실하게 가자, 이제 그런 컨셉을 갖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근면하다고 평가받던 것은 예전 일입니다. 이제는 짧게 일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해서 생산성을 높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야근과 초과 근무가 핵심 인력 이탈이라는 악영향을 가져오자 회사에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시 퇴근을 지키고 불필요한 업무 보고는 줄이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무 시간 내 업무 집중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도 벌써 4명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박진영 씨는 직원이 6명이던 시절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뭐 그런 사례도 없었고, 이제 임신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대표님하고 상의했을 때 편하게 육아휴직 다녀오고 이런 방법으로 있으니까 해보자 하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했어요. 진영 씨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다녀오자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저도 이쪽에 같은 일을 하시는 친한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이 퇴사를 하시고 얘가 어느 정도 크면은 뭐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회사로 다시 취직을 하시는, 재취업을 하시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회사가 참 좋다고 자기네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네. 알았으면 또 뭐 회사에 요구는 해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을 때라 많이 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소속감도 높아졌고 이직률도 떨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 수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4년 연속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가 생겼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문화를 바꾸고 싶은데 맞는 제도들을 찾지 못한 경우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그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캠페인에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고 싶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행을 하시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들을 준수하시면서 내용들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일생활 균형 컨설팅 제도는 규모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시면 지원금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게 사업들이 책정이 됩니다. 계획이 됩니다. 이걸 활용해 가지고는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거고 대신에 이런 제도를 활용한 기업체는 뭔가 인건비 부분이나 또는 간접 노무비라고 해가지고 꼭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월에 근로자별로 뭐 단돈 20만 원, 단돈 30만 원이라도 책정된 지원금을 활용해가지고는 충분한 기업 운영의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연근무제, 뭐 시차 출근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왔는데. 어떤 제도의 어떤 기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했던 거죠. 그냥 어떤 기준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노무사님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규칙도 규정도 좀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컨설팅을 받는 거죠. 앞으로 이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맞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광주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 직원들의 깊이 부서인 이곳에 광주시장이 참여해 떡과 리플렛을 배포하며 정시 퇴근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일의 목표는 가족이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내세운 것도 이런 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공동체에서는 일과 가정이 따로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일터와 가정이 양립하는 일에 보다 더 앞으로 저부터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1번째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의 실현입니다. 일생활 균형은 정부와 지역의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일생활 균형을 확대하려는 경영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동료가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했을 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삶의 질이 높으면 근로자들은 기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터를 바꿔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기업 문화가 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일하고 싶은 직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